2021년을 대표하는 동물, 소. 신축년을 맞이하여 오직 소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소의 해입니다. 지역 미술가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미술 작품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획되어진 전시입니다. 서양화, 한국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가들의 작품 109점이 전시되고 지역 미술가들의 해학과 재치가 숨어있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가축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때려야 뗄 수 없었던 소. 다양한 작가들이 그려낸 소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치 그 정겨운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소해를 맞이한 작가들, 과연 그림에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수채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맑은 느낌이지만 온순하고 지혜로운, 그렇지만 또 우직한 면도 있는 소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엄청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소의 기운을 받아서 그 지혜롭게, 그렇지만 근면성실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잘 버텨서 좋은 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100여 명의 작가가 소를 통해 담아낸 마음들. 흰 소의 해인 만큼 하얀 소도 보이고요. 캔버스 위가 아닌 조각, 도자기로 만들어진 작품들까지 다양한 소들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소들은 보통 보면은 좀 힘차고 눈도 좀 온화하고 어떤 좀 순박함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생활에 늘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 나름 또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지러웠던 한 해는 보내고 새해의 기운을 한껏 끌어오는 소 전시회. 묵묵히 서 있는 소들이 관객들과 눈을 마주하며 위로를 건넵니다. 원래 소 때에는 좀 더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좀 강인한 그 소의 어떤 그런 기상처럼 다들 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더 희망찬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롭게 전시하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예술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올해 신축년을 기다려온 또 다른 작가가 있습니다. 일명 소작가. 소 그림을 그려온 지 40년의 세월. 평생을 소의 그림으로 채워온 김동욱 작가입니다. 대학 학창 시절부터 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의 형상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소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린 소만 해도 수백 마리. 작년 작업실을 제주도로 옮기면서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구 작업실에도 소 그림이 가득합니다. 네, 이 그림은 2008년에 최초로 그려진 아버지의 눈물 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흑백의 톤이 강한 색조로 슬픔의 메시지가 강한 그런 스토리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이 작품은 노을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시리즈는 눈물에 비록 슬픔의 눈물은 있지만은 노을을 통한 치유와 평온이
함께 동반되어진 그런 행복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온 그의 작품. 김동욱 작가가 그린 소는 저마다의 얼굴과 저마다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개체 중에서 소라고 하는 이런 그 매개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가 참 좋았어요. 소는 과묵하고 또 우직하지만은 또 묵묵히 자기 일을 또 하는 그런 또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또 화가 나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 소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인생의 희로애락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취미조차 소 구경하기라죠. 소를 보며 평온을 얻는다는 그래서일까요? 그의 그림에는 일하는 소도, 먹이 소도, 싸움 소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소를 그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왜 소를 그리느냐고, 왜 소를 그렇게 많이 그리느냐고, 왜 또 줄곧 소를 그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저는 소를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대답이죠. 왜냐하면 저는 물리적인, 생리적인 그런 소를 그린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소에게서 소의 형상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의 형상 속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그린 것이지 소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를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소를 그린 적이 없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의 친구로 또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온 소. 어느 그림에도 사연이 없는 소는 없습니다. 소라는 형상을 빌려 그려낸 김동욱 작가의 인생. 작가가 슬퍼할 때는 소도 울고, 작가가 웃을 때는 소도 웃으며 작가의 희로애락, 인생이 담긴 작품들. 지난 2009년 소띠해에도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은 사뭇 다른 화풍을 보입니다. 그때 출품했던 작품의 대다수의 좀 성격은 대부분 슬픔과 또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소가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지금은 그동안에 많은 치유와 회복과 또 사랑과 평온의 삶으로의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슬프기보다는 제 그림 속에 지금의 소는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평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소가 가득하지요. 이번 전시회는 퇴직 전시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40년 그의 작업 인생이 3가지 테마로 나눠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생애를 회고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전시로서 소와 같이 앞으로도 우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가지 테마 중에서도 그의 작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 그가 소와 교감하며 살아온 그 세월이 고스란히 그림 속에 녹아 있는데요. 이제 11년이 흘러서 치유가 되고 또 아픔이 회복되어진, 기뻐지는 바지는 않지만은 슬픈 것만이 아닌 평온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소를 보니까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이 소로 표현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작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신이 소로부터 받아온 것을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픈 작가의 마음. 소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는 미소보다도 더 밝은 웃음, 이거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2021년은 또 소띠해가 하얀 소의 해라 그러잖아요. 신성한 기운으로 우리 사람들이 힘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서 마침 또 저희가 개최하는 이 소 전시를 통해서 하얀 소의 기운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과 꿈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와 함께 그의 인생을 지탱해준
기도와 노을 작품도 이번 전시회에 함께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과감히 색을 포기하고 목탄의 질감을 살려낸 기도 그리고 인생. 그리고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노을 그리고 인생 작품들은 해가 지고 떠오르는 그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제주도의 노을에 매료되어 작업한 작품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작품이 그중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부대끼며 살아오는 동안에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빚진 그런 세월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등대불처럼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또 이제 평온을 전달해주는 그런 제3의 인생이 퇴임 후의 인생이 바로 제3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작가들도 그래 하겠지만은 저도 제 그림 한 점 한 점마다에 나름대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제작하고 완성할 때까지 이 작품을 내가 왜 그리는가 또는 이 그림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그림을 통해서 또 감상하는 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그렇게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마주한 그림. 김동욱 작가가 전하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2021년을 맞이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제가 12년 후에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서 또 작품을 계속하고 있다면 15년 후에 이 김동욱의 손은 어떤 또 소가 탄생될지 저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바람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평온하고 더 많은 치유와 더 많은 깊이 있는 그리고 더 스토리가 깊은 이야기가 많은 소가 탄생하리라 그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제작하고 싶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환자는 대구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받고 2020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멈추게 했지만 반대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객석을 안방으로 옮겨왔고 우여곡절 속에서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저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도 저 스스로에게도 닥쳤던 상황들이 굉장히 벅차게 느껴져서 많이 고민했고 당연하게 했던 제 어떤 일들이 당연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좀 더 사람들의 내면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초심으로 돌아왔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2020년과 오늘의 2021년을 살아가는 문화예술계 사람들. 오늘은 그중에서 그녀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신축년 문화여와 첫 만남을 한 그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들의 도시 은하에서 기획과 제작 일을 하고 있는 유스라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일,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이고요. 모두가 활동을 멈춰야 했던 지난해. 스라 씨에게 2020년은 질문이 많아지는 한 해였답니다. 관객이 즐거운 것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물음을 작년 여름 기획한 공연에서 다시금 느꼈다고 해요. 저희가 굉장히 무더웠던 7월이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시기예요.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놀다 가다 놈놈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농어촌을 저희가 찾아가서 그
그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이렇게 뛰어 앉아서 되게 어울려서 손잡고 놀지는 못했지만 네, 그때 사람들 표정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되게 행복하다 이런 그 기분이 눈으로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별들의 도시 은하라는 이름처럼 대구 문화예술계의 샛별처럼 나타난 슬아 씨. 고향인 경남 진주를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문화예술기획가로 대구에서의 활동 어땠을까요? 대구가 진짜 굉장히 재미나고 즐거운 도시예요. 예술가들도 많고 예술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공연장, 기술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라서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동료 예술가 분들도 자기의 일을 자기가 기획해서 할 때 그 예술 활동이나 공연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만 기획 활동은 이제 그 예술 활동을 위한 어떠한 밑바탕 같은 것들로 이렇게 그 전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전문 기획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조금 잘 이제 단단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획자들이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 씬 같은 것들 기획자에 대한 대우 같은 것들은 아직 조금 많이 확보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타악 아티스트인 남편과 고향을 떠나 시작한 대구살이 뭐든 처음이던 때였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대구 문화계를 알아갔고 활동 영역도 넓혀갔죠. 그때의 느낌 덕분일까요? 아빠, 엄마가 된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랍니다. 저 또래 애기 엄마 예술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서로 힘을 주고받고 되게 좀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함께 좀 헤쳐나가는 단계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타지에서 이렇게 왔다 보니까 여기 대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된 어떤 문화적 자원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번씩 조금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저에게는 이제 좀 학습이 조금 더 열심히 이제 되어야 되는 시기, 조금 더 대구를 알고 싶은 마음, 네,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을 불러왔고 동시에 새로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SNS로 활동 영역을 넓힌 슬아 씨의 첫 작품 도깨비 세상. 상상 속 도깨비를 예술가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냈는데요. 너에게 들려줄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누구나 알고 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혼내준다고 해. 진짜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도깨비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깨비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들의 모습이 담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도깨비라고 하고 라는 이제 그 기호가 소비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담았기도 하고 본래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구전되는 그 속성과 그리고 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속성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해서 지금 시대에 있는 그 동시계 예술가들이 대구에서 재미나게 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한판 신명나게 놀아보자는 느낌 같죠? 도깨비에 담긴 전통 예술을 과거의 느낌이 서린 현대적인 공간에서 풀어냈는데요. 이 작업이 꽤 재밌었다고 합니다. 골목을 이렇게 탐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우연하게 만난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도시가 있고 들어가서 옛날에 시간이 묻은 곳이 있고 더 들어가니까 이게 아마 뭐 여기 주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한국적이고 되게 더 옛날 같은 느낌이 나는 공간이 있어서 이 도시 속의 공간들의 그 옛날의 기억들이 묻어있는 곳에 이렇게 상상 속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로 한번 찍어봤어요. 무대의 확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웹극 모노드라마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진짜
옛날에 엄마 미군 부대 가면은 아이고 코리아 하고 막 뷰티풀 하는 거. 에이구 니네 아버지도 엄마 노래하는 거 보고 딱 반해가지고. 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야근한다 뭐 한다 막 많이 힘들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을 안 해줘. 감염병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어떤 미션들이 모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예술가들도 만약에 기존의 무대에 설 수 없다면 새로운 무대를 찾아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시대가 변해서 만약에 새로운 곳의 영역들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곳도 밝혀나가는 게 시대에 저는 발맞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볼 수 있는 예술가의 새로운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어가고 싶어요. 2021년 새해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그녀. 우리에게 예술이 왜 필요한지, 예술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행복을 만들 수 있을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올해도 찾아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뭔가 화려하거나 또는 새로운 예술을 찾는 그 과정들을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진정성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어떠한 순간을 가진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제가 예술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감동, 그 생생한 느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술이 줄 수 있는 위로라든지 감동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문화여와 새해 첫 인사를 나눌 두 번째 그녀는 경북 칠곡군에서 만났습니다. 여기는 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인데요. 칠곡군의 문화 환경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구 경북 쪽에서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서민정입니다. 그 문화기획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 기획이라고 해서 저는 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콩밭을 심어주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의 어떤 콩밭들을 연결해주고 그것들이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커뮤니티 플랫폼 내 마음은 콩밭으로 활동을 시작한 민정 씨. 경북대학교 서문을 중심으로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마을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비대면으로 저희가 많은 시도들을 해봤었어요. 그 온라인 그 생중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나의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이 그것들로 막 댓글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고 같이 소통하고 그것들을 같이 연결하고 응원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게 되게 좀 좋았고,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이야기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좀 안타까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과 함께 마을의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활동은 여전히 콩밭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대구 도시공사와 함께한 어반 그레이드 프로젝트인데요.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도시 재생 활동입니다. 도시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어떤 주민들 공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업이 좀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구던 콩밭에 칠곡군까지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선정했는데요. 그중 한 곳이 칠곡군입니다. 현재 민정 씨는 이곳 칠곡군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콩밭에 이어 칠곡군의 또 다른 밭을 일구는 중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있잖아. 사업에 대한 기획은 같이 해. 같이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의 컨텐츠를 만드는 기획과 운영을 할 것인가.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인문 라이프 스타일 실험실입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되게 다양한 계층, 세대, 뭐 지역에 다들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문화적 환경들을 스스로 제안하고 실험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문화가 특정인 어떤 행사, 이벤트가 아닌 시민들이 다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환경을 열어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봐야지 사업이 한 47팀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살아가는 삶터에서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직접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인문 라이프스타일 실험실. 우리 한 봐야지, 우리 해봐야지, 우리 배워야지, 우리 논아야지로 나눠서 지금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예술의 어떤 표현 방식 전에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다양한 생활 방식들, 양식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양식을 만들고 그것들을 표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개인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문화, 만들 수 있는 문화의 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는 노느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논아야지는 문화활동의 추억과 시민들의 문화적인 상상을 함께 나누는 공간인데요.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이곳, 과거 외관의 치안을 책임졌던 낙동파출소가 우리 논아야지의 공간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담기겠죠. 네, 이 공간은 20년 전에 낙동파출소라고 이 지역사회를 지켰던 역할을 했던 곳인데 한 20년 정도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외관, 기산, 지청 권역의 시민들이 각자 지금 다른 지역에서 문화 실험들을 하고 계신데, 이 공간이 좀 그런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앞으로 도심의 빈 공간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려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기획을 고민 중인데요. 물론 칠곡군에서의 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만든 문화 실험 사업을 바탕으로 칠곡군만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되게 유례없는 저 상황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안하고 이 지역사회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보면서 해결해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획자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좀 더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문화라는 게, 문화의 힘이라는 게, 예술의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가 있고 위축될 때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함을 끝맺지 못한 채 시작한 2021년. 지역의 문화예술 기획가들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관객과 관람객에게 문화의 허기를 달래고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 고민이 올해는 어떤 결실로 다가올지 기대되는데요. 새해의 희망을 담은 그녀들의 도전, 지친 이들에게 즐거운 에너지가 될 겁니다.